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네. 집중하십시오.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전쟁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머니주 전쟁 관련주 뭔가요? 네, 이 기업은 고성능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장갑차의 엔진?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또 대표 방산 기업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방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고성능 장갑차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 기업은 가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우선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군과 해양경찰에서 운용 중인 대형 수송함이라든가 그리고 차기 고속정, 최신형, 경비형 등 해상 선박 엔진 쪽으로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추진기 쪽의 공급 라인을 좀 완성을 해놓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 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추가 생산하거나 빠르게 생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거 예전에 그 뉴스에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기업이요? 아니요. 고성능 장갑차 이름. 타이곤이라는 장갑차인데요. 타이곤. 맞아. 그 캐터필라 C9.3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엔진을 공급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터필라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탱크에 보면은 캔터필라 아니고 캐터필라. 캔터필라. 우리 동네에서 캔터필라라 그랬어 형. 아니, 얼핏 들으면 담배 같아요. 미국 탱크에 담배. 들어가는 캔터필라 어디 있어요? 캔터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에 이 타이어가 있으면 그 뒤에 돌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캔터필라 있지. 맞죠? 자, 고성능 장갑차 타이곤에 탑재되는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강력한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힌트 아직 더 남아있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투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머니 원정대 오늘의 주제를 미리 듣고 전쟁 관련 유망주 골라왔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미리 듣고요.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 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결코 종목 추천 시간은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도 사실 뭐 매일 전쟁 중입니다. 육아 전쟁 중인 우리 행복한 다둥이 아빠 정성호 씨의 종목은 뭘까요? 전쟁하면 저죠. 예. 아버지가 또 군인이셨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부분이라든지 뭐 탱크, 뭐 헬리콥터, 캐터필라 뭐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제가 올라갔거든요. K2라는 장갑차 아실 겁니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차입니다.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냐면 폴란드에서 계약을 이거 사실입니다. 그 뉴스가 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회사입니다. 바로 현로템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기업을 가지고 나오고 요즘 왜 이래? 우리나라가 이제 또 정말 가성비로서는 최고의 국가예요. 이 그렇죠. 방산 쪽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에 맞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어요. 현대로템이. 그리고 방산 쪽이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죠? 한 대 뭐 이렇게 막 마진이 정말 많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잖아요. 어벤져스. 거기 예. 토니 스타크가 뭘로 나와요? 아이언맨이요. 근데 아이언맨인데 어떤 CEO로 나와요? 방사능. 방사능. 방위산업. 방위산업. 방사능이다. 방사능이랑 무기 방위산업이랑 만드는 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우주무기 뭐 네, 세계 무기회사잖아요. 맞아요. 무기 만드는 근데 거. 그 설정이 어때요? 무기회사 만드는데 세계 제일 가는 갑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괜히 설정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방산 쪽이 잘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회사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우리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높은 주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주가가 최고점 45,50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근데 23,750원이죠. 완전 50% 정도. 네. 맞죠? 물론 현대로템이 좀 테마성이 강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방산주다 보니까 전쟁 이슈가 있거나 갑자기 급등을 하는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성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이면서 실적까지 받쳐지는 이 기업이 지금 이 정도의 주가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 너무 있는. 좋죠.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지.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드론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아. 그 우주항공 쪽으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무인 로봇 그리고 또 무인 정찰기 이런 것도 요즘 이제 거기서 이제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절한 기업 지금 그리고 차트까지도 지금 좀 아주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네. 그런 기업입니다. 잘 골라오셨습니다. 자, 정성호 씨 아주 뭐 날이 갈수록 좀 감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식 엘리트죠. 곽현아 씨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아파트라고요. 단단 따다단. 성호 씨가 제 명의를 해준 거예요. 어서 나가세요, 내 아파트에서. 사랑과 전쟁에서 완전 히트를 친 제가 오늘 전쟁 테마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사랑과 전쟁 나가세요. 아, 예전에 나왔었죠. 예.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나왔을 때마다 그냥 실시간에 오르고 오. 사람들이 막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는 역할 잘 어울리냐고 막 사람들이 극찬을 했었습니다. 다재다능하시네요. 못하는 게 다재다능하시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라온 종목은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아까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이내믹스죠. 다르구나. 다른 겁니다. 같은 계열사예요. 네네. 사실 지금 전쟁 테마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위 말고도 지금 굉장히 중동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기업이 상한가를 쳤어요. 예. 왜냐? 사우디의 이 회사가 유일한 공냉식 에어쿨러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좀 말이 어렵죠? 에어쿨러. 이제 갈수록 저 정성호화 돼갑니다. 아니야. 정성호화. 공냉식 에어쿨러. 저도 사실은 그렇게 딥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이 회사를 보니까요. 이슈도 있는데 보니까 탄탄해. 재무제표가 좋아. 지금 부채 비율도 낮고 좀 이렇게 안전한 회사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ST 에너지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네. 대표적인 상품은 방금 말한 공냉식 에어쿨러예요. 그게 뭐예요? 엔진에 열이 올라오죠. 예, 열이 올라오고.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순냉으로 하는 게 있고 공냉으로 하는 게 있어요. 순냉은 뭐냐면 물로 냉각시키는 거. 공냉은 공기로 냉각시키는 거. 그래서 공냉식 이제 에어쿨러.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인데, 근데 ST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로서도 매력 있는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그 요즘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그쪽 사업도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린 상황이고, 에너지. 그리고 또 셰일가스라고 들어보셨죠? 쉘가스. 셰일가스. 그 셰일가스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여기저기 엄청 엮여있네요. 재료가 많네요. 네, 재료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만큼 또 빠지고 올라간 만큼 빠지고 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공략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네. 아니, 보이잖아요. 패턴이. 음. 패턴이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네네. 저기 매물대 최하단 구간에서 사버리고. 미리 조금 사놓고 지금 딱 괜찮네요? 지금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이미 올라갔다 빠졌잖아.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접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초보자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불안한 종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채 비율도 낮고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로 우리가 같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또 분위기를 잡고 계신 한 분이 계시네요. 지금 자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서 해요, 왜? 왜 이렇게 바쁜 척해요? 아유, 집에서 해왔어야죠. 자, 우리 MC 설경석 씨는 자,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늘 저 오셨어요? 우리 출연자분들이 아주 좋은 회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현로템의 K2전차 인정합니다. 그리고 ST에너지의 공냉식 에어쿨러 아주 훌륭한 장비죠. 자, 그것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철. 예, 여러 가지가 재료가 있어야겠지만 하여튼 연료가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이 전쟁 이슈가 있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연료예요. 무기 기계만 만들 때 연료 필요해요? 아니, 아니죠. 필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네, 필요해. 평상시에도 그 물건도 날라야 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연료다. 따라서 전쟁 이슈가 있는 시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정유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계 1위를 가져왔을 것 같죠? 아니. 또? 네? 사실 1위는 S사입니다만 특히 저도 거기 가서 기름을 넣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1위가 아닌 다른 회사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S오일입니다. 나이니까 아니 근데 왜 1위를 안 가지고 왜? 너무 1위만이 판치는 세상 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일단 재무 구조, 매출 너무나 탄탄하게 잘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 회사인데 저탄소 전환에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우리 동 소장님 인정하시는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니까요. 맞아요. 배당주 잘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 보시죠. 네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그래프 보시라고요. 쭉 빠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네, 하지만 그 빠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제든 반등한다.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우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짚지 마세요. 아, 네네네. 정유주 중에서 S오일을 선택했다는 건 탁월한 선택이 맞습니다. 그래요? 1위가 아닌 기업인데도? 일단은 마진을 좀 통하는 중요하게 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S오일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어딘지? 사우디 국영. 아람코래요. 아람코. 네,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기업이죠. 네, 대표적인 원유 회사입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원유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마진 많이 그 남겠다. 유통 구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원유 품질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S오일. 아, 그래요? 네. 이제 아까 뭐 그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요. 네. 차가 좋았어. 이렇게 좋은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나 넣어도 돼. 형 저번에 식용유 넣던데.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고 잘 가더라고. 아주 쭉쭉 그냥 슬라이딩 하더라고 아주. 네. 그래서 정유주 중에서는 사실 S오일을 가지고 나온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자,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원유가 변동폭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거기에 맞게 이 대표주를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건 패스해야 된다. 패스? 두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는 정유주한테 좋지 않다. 안 좋다. 왜냐하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정유주한테 안 좋다. 이런 시기에는 피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많네요. 네. 네.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해요, 공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공부해야지. 자,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 상승은 정유주한테 악재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어때요? 완전 최고 환율을 찍고 있죠, 계속. 최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리플력으로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니 네. 정유주는 지금 피해야 된다. 사야 될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역시. 사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그렇죠. 위해서 최고의 멘토신 거예요. 이걸 가져갔군요. 아 참나. 이런 출연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 살신성인. 서명 씨가 제가 그 버릇을 한 개 캐치를 했어요. 뭐예요? 당황하거나 흥분하시면 안경을 벗으시더라고요. 아, 이 안경은 어차피 알도 쪄서 뭐 벗으나 끼나 뭐 똑같아요. 이거 뭐 내가 뭘 안경 벗었다 그래. 당황하면 말이 많아져요. 이거 액면가라고 보면 돼. 겉모습. 액면가. 나중에 그 화면 좀 액면 분할해서 보여주세요. 자, 전쟁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워진 시장 분위기 속 실시간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휴대폰 열고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홍주원 소장이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드립니다. K방산 지난해 수주 잔액이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전쟁 이후 3년 동안 무려 433%가 올랐습니다. 공포에 사서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파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네, 이 기업은 웃어도 되겠네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예정이죠. 우선은 조금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쟁이 조금 길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또 등장함으로써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좀 많이 빠졌죠. 사실 9월, 10월 두 달 동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유지하는 게 다행이라고 막. 아, 제 얼굴 파래졌어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희망이 되는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도부터 상승장을 최고 상승장을 찍고 2022년도 1년 동안 하락을 만들고 23년도 또한 또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범위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더 큰 폭락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다. 2년 동안 데미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장기화가 되면은 데이터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분석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반에 어땠어요? 엄청 심각하게 다가왔죠. 왜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가의 네이밍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무덤덤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료의 반영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도 그렇고 결국은 재료의 반영은 주가 지수에 다 될 거고 그 반영이 다 되고 나면은 시장은 결국 또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저 당시 차트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차트예요. 뭐야. 세상에. 세상에. 그러고 나서 시장이 소화 기간을 거치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쫙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는데 전고점을 이미 띄워놓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죠. 네.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재란 건 그래요. 시장에 큰 폭락이 오면요 다시 상승합니다. 그 상승 시기에 더 크게 상승해요. 와, 그때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시장을 움직이는 마법사들이 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마법사들. 그냥 저는 최은우? 이렇게 표현. 이은결. 저기 마법사들은 네. 유리 겔러. 작작 좀 하세요. 네. 늘 그거 참. 아, 그러니까 왜 마법사라고 하셔가지고 아는 마법사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 마법사들은 큰 손을 이야기를 해요. 큰 손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큰 손들을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렇게 뭐 것들이 있는데 즉 시장의 시세를 움직이는 이 마법사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의 마법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이왕이면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서운하다. 왜 그런데? 약간 그럼 일본 누구한테 모습. 팔아요? 비싸졌을 때. 우리한테 팔려고? 지금 시장이 싸게 내려갔을 때 누구 걸 뺏어야 돼요? 우리 거요. 우리 거 뺏어야 우리 돼? 걸 뺏어야겠죠. 팔게끔 놔두고. 그리고 저런 또 상승장을 만들죠. 그리고 개인들을 어디서 사게 만들어요? 저렇게 희망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고점이 뚫렸을 때, 이제 한번 사볼까?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었을 때, 저 때 누구한테 팔아요?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죠. 얄밉네. 역사가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식은 간단해요. 싸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졌을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싸졌을 때 공포를 느끼고 비싸졌을 때 희망을 가져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어요. 역사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통해서 미스테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오늘 이해되시겠죠? 명언이네. 네. 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설레어요. 예?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싼 주식이 많거든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없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포성 소리에 주식을 사라. 그래서 지난 그 9월에도 크림반도에 진짜 전쟁 그 포성 소리 딱 들렸을 때도 주가가 뭐가 좀 휘청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어땠어요, 주식시장? 크림반도 분쟁 사건 때도 비슷했어요. 단기간 하락했다가 결국은 하락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상승을 했죠. 아, 역시.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폴란드, 동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활발한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자, K방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난해 수주 잔액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방산 지난해 수주 잔액이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예산 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는 오히려 지금 가치 투자로서 조금 적합하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실 전쟁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 더 그 방산 산업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왜 K 방산 산업이 이렇게 뛰어나냐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덮여 있고 예. 위에는 북한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하나가 이 모든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방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구나. 네. 우리나라가 혹시 그 군사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4위. 거의 비슷해요. 6위입니다. 6위. 6위도 높네. 그럼요. K방산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말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네. 과거는 테마였지만 지금은 실적이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방산주는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수장님,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방산주 관련된 무슨 관심 종목 좀 이렇게 딱 넣고 싶어요. 그렇다면 방산주 테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까 뭐 이야기한 뭐 엔진 만드는 회사, 선박 만드는 회사, 전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무기 만드는 회사, 무인 정찰기 만드는 회사, 이거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 쪽, 정보통신. 네, 정보통신 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량 쪽도 있어요. 식량. 그렇다. 그건 네. 생각 안 했죠. 식품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주들, 뭐 석탄,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그거 있죠. 계속. 네,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전쟁 관련주로 엮여지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이제 방산주들도 좋은데요. 경기 방어주도 좋아요. 의식주, 의식주. 먹어야지. 네. 맞아. 또 이제 통신주들, 통신해야죠. 그렇지, 핸드폰 써야지. 해야죠. 그리고 의약품들. 그러니까 난 그거 생각했어. 의약품. 의약품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이게 방어주구나. 계속 이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전 소장이 선택한 전쟁 관련 유망주 머니주 그 두 번째 강력한 힌트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힌트 뭐예요? 세계에서요 가장 큰 중장비 회사가 있어요. 캣필러라는 회사예요. 이 캐터필러사의 독점 딜러입니다. 한국. 독점 판매하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한국 내에서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처음 들어서 그래요. 아니 이 회사가 그러니까요. 한국 내 독점 딜러라고. 네, 그러니까 캐터필러도 이 회사만 팔 수 있는. 맞아요. 독점. 네, 그럼 뭐 독점 회사인 거예요. 엄청나겠다 네. 이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 토목공사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굴착기나 불도저 이런 건설 기계 공급에 있어서 국내에 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도 꽤 높겠죠. 네. 자, 전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러의 한국 내 독점 딜러. 강력한 힌트 나갔습니다. 홍전 소장의 전쟁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주식 초보들을 위한 주식 기초 용어집부터 이론과 실전 모두를 잡은 홍전 소장의 노하우 듬뿍 주식 교과서까지 제공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니?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뭐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뭐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뭐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